지난주 오리건의 비버턴에서 비비건으로 위협하며 난폭 운전을 일삼는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에 더해 후진으로 한 차량을 따라가며 위험한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전합니다. 오리건주 비버튼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난폭 운전을 하던 한 남성이 후진으로 뒤를 쫓아옵니다. 당황한 운전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Hi, I have a disturbance that someone's following me. I don't know. He seems like he has a fucking weapon or something. He was trying to go under his clothes to grab one. And you're in what type of car again? A black Corolla. 쫓아오는 난폭 운전자는 총기를 보이며 계속해서 위협을 이어갑니다. 겁에 질린 운전자와 동승자는 비명을 지르며 난폭 운전 차량을 피하기 위해 유턴을 시도합니다. I have to make a U-turn. You have to do a U-turn? Yeah, I have to make a U-turn because he's blocking the road. 동승 여성의 비명 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난폭 차량을 피하던 운전자는 일단 동승자를 안심시키고 경찰과의 전화 통화를 계속합니다. And he's driving in reverse right now, trying to follow me in reverse. Oh, here he comes again in reverse. This guy's on drugs. For sure. Look, what the fuck's he doing? Driving in reverse? He's driving in reverse with me. I'm coming up to a red light and he's coming here with me right now. Oh my God, he's about to hit another car right now. You're under arrest. Step out of the car. 결국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난폭 운전자는 체포되고 맙니다. 용의자는 29세의 아르만 헤이스로 확인됐으며 주머니에서는 진짜 총이 아닌 비비건이 발견됐습니다. 헤이스는 현재 난폭 운전과 협박 혐의로 워싱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YTV 뉴스 박시몬입니다. 남가주가 임대료 허용 인상률을 상향 조정합니다. 따라서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7%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조성현 기자입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법 하원 법안 1482호에 따라 광역 로스앤젤레스 일대의 연간 임대료 인상 허용폭이 소폭 상승합니다. 이에 따라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임대료 인상 상한선은 기존 8%에서 8.7%로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니도 카운티는 7.5%에서 8.1%로 각각 상향 조정됩니다. 이번 인상폭은 식료품 및 휘발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 3.7% 상승한 4월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에 법적 추가 허용치인 5%를 더해 산정됐습니다. 해당 주법은 지어진 지 15년이 넘은 아파트나 모빌홈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업이 소유하지 않은 일반 단독주택과 콘도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장 주의할 점은 LA시의 3% 상한선처럼 주법보다 더 엄격한 자체 임대료 통제 규정을 둔 도시에서는 해당 지역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과 지역이 정확히 어떤 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으로부터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받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lawhelpca.org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는 최근 발표된 전국 주 평가에서 우수한 의료 교육 환경에도 불구하고 높기만 한 주거비 탓에 기회부문 최하위 종합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임대료 상한선 인상 역시 인플레이션이 세입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 대표적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 환경 악화로 인한 인구와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주거비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V 뉴스 조성인입니다. 전국에서 생활비 부담이 가장 큰 캘리포니아에서 세입자들의 시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다음 달부터 LA 일대의 월세가 최대 8.7% 오릅니다. 최초 한인 부지사인 하와이 장은정 부지사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주지사의 공식 사퇴 요구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의 밤샘 충전 소음으로 고통받던 산타모니카 주민들이 법원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주차장의 야간 운영이 전면 금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7년부터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금을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2,500만 고령층의 보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파우치 전 소장이 코로나19 상원 청문회에서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공화당의 정치적 표적 수사라며 답변을 거부해 청문회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절도 범죄가 1년 만에 약 25% 급감했습니다. 경찰의 집중 단속으로 전체 범죄율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 제한 명령 승인을 대법원에 긴급 요청했습니다. 하급 법원 중단 판결에 불복하면서 법적 공방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기록적인 엘니뇨 현상으로 캘리포니아 어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의 주요 수산 자원인 연어와 게 어획량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와 간추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한인 최초로 부지사 자리에 오른 실비아 장 루크 부지사가 뇌물수수와 선거자금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와이주 검찰은 지난 24일 루크 부지사를 뇌물수수 공모, 뇌물수수, 후보자 선거위원회 보고서 허위 작성 등 모두 12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루크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인물은 전직 로비스트와 전직 주 하원 의원 등 모두 5명입니다. 루크 부지사의 한국명은 장은정이며 한국계 1.5세 변호사 출신으로 한인 역사상 최초의 부지사입니다. LA 법원이 소음과 조명, 교통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해 산타모니카에 위치한 웨이모의 충전시설 2곳에 심야 운영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웨이모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산타모니카시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자율주행 차량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위한 것이며 주민들의 수명권은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웨이모는 판결에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법원의 명령을 준수할 것이며 심야 시간대 탑승객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한 모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웨이모는 이웃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미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고 설명하며 오히려 일부 사람들이 경적을 울리는 등 고의로 충전소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샌디에고 선셋 클리프에서 바다로 다이빙하던 한 17세 소년이 중상을 입은 영상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이 지역에서의 절벽 다이빙이 명백한 불법이며 숨겨진 바위와 거친 파도 때문에 극도로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조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널리 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10대들이 경고를 무시한 채 위험한 다이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청소년들은 온라인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멋진 모습을 과시하려는 이른바 아우라 파밍 유행을 쫒아 타 지역에서 찾아와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당국은 단 한 번의 무모한 실수가 자신의 목숨은 물론 사고 수습에 나서는 구조대원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통제구역 출입을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모기지 이자율과 환율 및 증시를 알려드립니다.